이번 시즌 토트넘 호스퍼는 지난 시즌에 이루지 못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 목표를 크게 설정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토트넘은 특히 더 젊고 역동적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현대적인 공격 축구 스타일을 도입함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팬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최근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루카스 베리와 발렌티노 두 신입 선수의 합류로 공격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들은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선수들로 팀의 플레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한국 축구의 유망주인 양민혁의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양민혁은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강원FC의 우승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합류는 토트넘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며 이 팀과 한국 선수들 간의 특별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2023 시즌에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하며 특별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 성과는 그의 클래스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은퇴한 전설들을 뛰어넘는 기록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토트넘의 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왼쪽 윙어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게 되며 중책을 맡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7골을 기록하고 팀을 위해 여러 차례 중요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팀은 일정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결국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팀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토트넘은 시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는데요. 이 성과는 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비록 이 성과가 초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팬들의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았으며 특히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가 토트넘과의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며 그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토트넘의 미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유럽의 상위팀 중 한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을지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죠. 영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며칠 전 맨체스터 시티의 군안주인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토트넘 방문은 언론과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며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그에게 10분 동안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관찰한 후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은 손흥민과의 3년 계약 협상 최종 단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신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경영진 및 코칭 스태프와 함께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행보는 전문가들과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 결정을 바꾼 이유는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과 토트넘 훈련 세션의 세부 사항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을 관찰하며 만수르는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목격했죠. 경제와 상업적인 문제에 주로 신경 쓰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 달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은 축구와 e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것을 목격한 후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의 계획에서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트넘 훈련 후 팀의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이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을 따로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매디슨은 손흥민이 항상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라며 그의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또한 매디슨은 손흥민이 비공식적인 코치로서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디슨이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 앞에서 손흥민을 칭찬한 것은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디슨이 손흥민이 팀을 떠나기를 원하여 자신이 토트넘의 차세대 스타가 될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더 복잡성을 더했으며 팀은 손흥민을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의 결정은 손흥민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시간 동안 모든 이목은 이 이야기의 다음 전개에 집중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신입 선수인 주안 팔리냐는 대형 클럽에서 뛰면서도 우승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뮌헨과 독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바이에른과 독일에 따르면 팔리냐는 8월 18일 나는 큰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문데스리가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어려운 리그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리그는 또한 육체적으로도 힘든 리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쉽지 않겠지만 나는 뮌헨에서 뛰며 승리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우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팔리냐는 사람들은 보통 우승한 선수를 기억한다. 나는 그들이 클럽의 역사에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승이다라고 말하며 대형 클럽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뮌헨의 모든 선수들은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번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리냐가 강조한 것은 아무리 큰 클럽에서 뛰더라도 우승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팬들도 먼 미래에 우승하지 않은 선수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우승 없이 뛰어왔던 동료 해리 케인과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에게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우승 없이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케인은 우승을 찾기 위해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하기로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시즌 뮌헨도 이어지는 저주 속에서 우승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뮌헨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없이 시즌을 마친 것입니다. 11연패를 달성한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엘 레버쿠젠이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무패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준결승에서 패배했습니다. 독일 슈퍼컵과 DFB 포칼도 이번 시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케인 역시 결심을 다졌습니다. 최근 비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팀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골을 넣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우리의 핵심 목표는 트로피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뮌헨이 다시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케인은 우리는 새로운 감독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많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완벽한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나는 이 강도를 좋아하며 가능한 한 빨리 공을 다시 차지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도 외에는 아닙니다. 최근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을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7번 선수로 선정했지만 그가 아직 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점을 유일하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2015년 약 385억 원에 영입된 손흥민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윙어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자 목록에서 5위에 올랐으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2020년 푸스카스 상과 2021-2022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손흥민에게 부족한 유일한 것은 팀 우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로 그는 두 번의 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의 비극 중 하나로 여겨지만 2007-20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로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2018-2019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리버풀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운 기억을 남겼죠. 당시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는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2020-2021 시즌 그는 리그컵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에게 막혀 또 한 번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손흥민은 두 번의 결승전에서 우승 문턱에서 멈춰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손흥민은 여전히 우승 없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7번 선수로 기억되고 있지만 팔리냐의 말처럼 트로피가 없다면 먼 미래에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